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968선까지 회복을 마쳤고 코스닥 시장도 998선까지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했고 또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2,953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6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991선까지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1월 고용이 21만 명이 발표되면서 올해 최소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실업률은 4.2%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는 오미크론 변이 뉴스와 관련해서 또 미국의 CPI 지수, 헝다의 디폴트 사태까지 여러 시장 뉴스 속에서 이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이슈들 눈에 불을 켜고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예상 하락 출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죠. 특히 개장 전부터 헝다의 디폴트 사태 우려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주시죠. 네, 전날이 아니죠. 지난주 말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좀 제법 나왔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2%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뉴욕 증시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 출회가 좀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제법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5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 초반에는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때의 상단 자리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매수에 대한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약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여전히 좀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가 아마 주 초반에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에 좀 동심하기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종목군들이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단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좀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역할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가격이 그나마 좀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수율이 좀 좋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수와 비슷합니다. 하락세 때 상단 자리대까지 일단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 근데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2%가 넘게 밀렸다가
아랫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 일단 매도로 일부 전환됐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수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폭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폴더블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OLED 쪽에 있어서도 인기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LCD에서 OLED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AT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CT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좀 반등이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아졌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1선에서 61선 사이대에는 신규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피로픽스라든가 아니면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제이스텍 뭐 이런 기업들 가지고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으로 반도체 쪽의 겨울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세 상단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61선 자리대 혹은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 단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추세 상단에 위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지수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1선이나 61선, 그 원저리대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IS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법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DDR4에서 DDR5로 좀 넘어가는 원년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다 함께 봐야 된다는 거, 뭐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DDR5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판 쪽에 있어서도 심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종목군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덕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함께 묶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덕전자가 좀 제법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추가적으로 좀 밀린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좀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BH입니다. 애플 쪽과 삼성 쪽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실적이 최고치로 기록을 할 겁니다.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려 내려왔다가 NFT 쪽에 엮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재상작을 했죠.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눌러줬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2차전지 쪽에 있어서 바닥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6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역시나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엔터와 개인 관련주들이 한한령 해제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중국 텐진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재치 중국 중앙위원회 위원을 만나서 한중에 대한 양자 관계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나홀로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000원 얻어가면서 현재 주가는 90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0.4% 떨어지면서 7만 5,300원, SK하이닉스가 1%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6,500원까지 주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1.6%, 이 중에서는 낙폭 가장 강하게 확대하는 모습인데 현재 전일 대비 6,500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번 장은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아직까지 주가 움직임이 없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똑같이 0.7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0.8% 떨어지면서 12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역시나 예상 지수대로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지면서 2,955포인트, 코스닥은 0.9% 넘게 하락하면서 989선까지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오늘은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들이 18억대, 외국인들은 34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좀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인데 네, 오늘 선물 시장 외국인들이 좀 강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으로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3%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LLF 마찬가지로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대표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1% 이상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정말 걷잡을 수 없는데 일단 다음 장부터 또 확인하시죠. 네, 위메이드가 6.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이오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개인주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이 이 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이고 시젠이 3% 넘게 급등하면서 68,600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이정수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강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이제 개파락의 흐름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플러스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의 느낌이 플러스로 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크게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개파락으로 출발했으니까 지금 종목들
아침에는 1000개 가까이 빠졌겠죠. 지금은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974개인데 요게 이제 하락 종목수가 점점 상승 종목수들이 늘어나면서 저게 줄어들 거다. 일단은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도 그럴 것인지 미국 시장을 차트를 보게 되면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아랫꼬리를 달아놨어요. 나스닥은 빠질 수 있을 조정폭을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차익 실현이죠.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돌릴 수 있는 자리대를 만들려고 할 것 같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일날 양봉을 깨지 않고 일단 아랫꼬리를 세게 달아서 거의 강보합권 수준으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으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크게만 안 빠지면 되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일단 플러스 권역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서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저기 이제 많은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경미하다. 그러니까 뭐 확산은 많이 되는데 확산은 뭐 4.5배가 늘고 엄청나게 잘 전파는 되는데 그 흐름들이 뭐 산소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남아공 물론 한 2, 3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산소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경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도 얘기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미하다라는 걸로 판명이 될 경우 그러면은 시장은 반등을 줄 거고요. 올 연말과 내년에서는 IT가 다시 주도주로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IT는 다시 주도주로 올라섰다. 메타버스 삼각편대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IT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도 IT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NFT, 메타버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 부분들인데, 자, 말하자마자 뭐 결국은 시간이 다시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저럴 줄 알았다는 거고요. 빠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이번 옵션 만기까지의 외국인들은 상방향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급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주도 많이 했던 얘기니까 다시 이것도 생략을 하고, 연말과 연초장에서는 IT 해야 돼요. 빠르면 내년 1월 달서부터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늦어도 내년 3, 4월 달에서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3, 4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사야 돼요. 그래서 IT 섹터들은 조정받으면 주워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흔들리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도 흔들릴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글쎄요. 어쨌든 종목들이 지금 더 내려오면은 더 좋은 애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뭐 주성엔진뿐만 아니라 지금 주성엔진은 또 올라가죠. 드디어 2만 원을 넘었네요. 제가 이거 2만 원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해서 지난주도 2만 원 찍었는데 2만 원이 아니고 저는 2만 5천 원 봅니다. 이제 이거 작년도서부터 밀었던 종목이고요. 5천 원대에서부터 추천하고 5천 원대, 7천 원대, 8천 원대 계속 추천하다가 올 초에서는 이제 8천 원대, 아니 7,900원대인가 추천했던 종목이고 올 초는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5,8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25,000원 갈 거고 수익률은 지금 230%대인가? 근데 이거 한 300%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성엔진은 일단 IT 섹터의 대장이긴 하지만 얘만 가는 게 아니고요. IT 종목도 100개 다 갑니다. 100개 다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의 IT주들의 흐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삼각편대, IT, 게임주, 엔터주 이 흐름들은 계속 순환하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말총과 내년장은 굉장히 이런 이제 메타버스 삼각편대를 관련해서 혹은 뭐 대형주도 내년에 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테마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것보다는 주성엔진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하는 게 지금 수익률이 더 많이 나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종목들이 빨갛빨갛하면서 많이들 올라오죠. 아까만 하더라도 970개 빠졌던 코스닥 개수가 881개로 벌써 줄었고 종목들이 이제 점점 플러스 가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흔들 때 열심히 주워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종목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얘도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빠져있던 종목들이 계속 급락을 하거나 밑으로 떨어질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바닥을 자리를 잡고 하루 이틀 뒤에 이제 9만 원 쪽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으로서 다양한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했던 것들을 따지게 되면은 미생, 그다음에 도깨비, 뭐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등을 제작을 했고요. 국내 드라마 거의 뭐 그 제작하는데 거의 최대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CJ ENM의 이제 계열 회사이고요. 그리고 뭐 이미 TVN과 OCN에 많이 드라마를 조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OTT도 많이 키울 거라고 많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에서도 이슈가 있고, 앞으로의 그 OTT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데 있어서 전망은 좋기 때문에 요 바닥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에서 공략은 가능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공략은 가능한데 지금은 IT가 강합니다. 오늘은 지금 죄다 IT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IT 먼저 담다가 IT주 다 도망가고 위로 다 올라가 버린다. 그때에서는 살 거 없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저런 OTT 관련주, K 콘텐츠, 저 엔터주죠 뭐. 저런 것도 담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일제당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음식업종이죠. 음식업종들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경기, 뭐 유가도 떨어지고 또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그런 이제 시각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는 안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수급을 보면은 꼬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 맨날 팔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사고만 있고, 그래서 지금 수급이 꼬여 있고, 이렇게 역배열로 되어 있는 차트들은 수급이 돌아오거나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겪는 거고, 여전히 지금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와야 되는데, 얘는 아직 그 봄의 기운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횡보를 하거나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망이 맞으실 것 같고요. 차라리 음식업종을 하실 거면은, 농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래도 수급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은 기업 외국인들이 좀 사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역배열에 있고 똑같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조정받고 있는 차트라면 CJ 제일제당을 하느니 제가 볼 때는 농심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CJ 제일제당은 그냥 관망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서 올렸다가 지금 밀리게 되면 반도체 섹터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오늘 같은 날에서는 IT 섹터들을 잘 보고 있다가 조정 시에 싸게 담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생각보다 IT 섹터들 잘 내려오지도 않지만 지금 점점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하나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잖아요. 겁먹지 말고 IT 섹터들을 흔들 때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봤던 난 이거 사야지 했던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조정받으면 그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제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개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전환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의 변동성, 이 수급이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유심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인보사 유명하죠.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인데 고관절, 골관절염 치료제로 적용 분야를 넓혀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허가 내용과는 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는 인보사 치료제 개발이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코오롱 그룹의 전체적인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다시 이제는 인보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라는 발판이 내려졌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10.38%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는 37,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그래도 꽤 우상향을 그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9일 28,300원이었던 주가가 한 3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41,450원까지 고점을 터치했었는데 지금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상태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현재는 음봉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네오리진입니다. 손자 회사인 레디버스를 통해서 NFT 기반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NFT 기반 중고 명품 사이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중고 명품 시계 브랜드를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 측은 이번 NFT 기반 실물 거래를 기반으로 앞으로 P2E 블록체인 게임 그리고 실물 예술품 NFT 거래 등등 사업 영역을 메타버스에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좀 강해지면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의 수급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네오리진 그래도 계속 우상향 곡선 가파르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11월 중반부터 12월 6일까지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 모습이고 11월 초반에는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하면서 이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지금도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오늘 고점 1,666원, 60원까지 터치하고 현재도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전문위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하락폭 계속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갑자기 배신하는 그런 느낌인데 장 초반에 들어왔다가 지금 또 역시나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이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에 강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의 배신이라는 말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우리 증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 기간 동안 거의 70조, 75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진행했고요. 자,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30조 원을 계속해서 순매도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 또한 어떨 때는 순매수했다가 어떨 때는 순매도 하지만 1년 총량으로 보시면 40조 이상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한 해 순매도를 좀 진행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그냥 그들이 언제 다시 순매수로 돌아올까, 이미 집 나간 외국인이 언제 다시 유입되기 시작할까,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좀 추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침에 코스피 이 외국인이 25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순매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순매도 공세는 그냥 일상이었다. 1년 동안 우리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날보다 이 정도 순매도 한 수급은 그냥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좀 특이사항 없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한 주를 시작하는 행복한 이제 월요일인데 우리 현지 시간 금요일 중국판 우버였던 디디추싱이 미국 이제 거래소에서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기술주들의 낙폭을 좀 견인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과 이제 고용 지표가 그래도 조금 좋게 나오면서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좀 힘이 실리는 듯한 모습에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어제 주말 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우리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짐에 따라 제가 오늘 오전장, 오늘 개장 전 노랑 속에서 우리 증시에서 NFT 블록체인 관련주 전방위적으로 하락폭 키울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미 폭등한 고가에 위치한 게임, NFT 블록체인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추경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하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시초 모든 종목들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 그 중에서도 NFT 관련주들이 가장 큰 낙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가니스 코스메틱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본 동사는 클렌징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약 11%, 피부케어 화장품 관련 매출 약 18%, 그리고 여름철에 모기 연고 등 여름철에 사용되는 그런 땀띠 약이라든가 이런 화장품 매출이 약 31%,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매출 약 8%, 유아용 11%, 영아용 4%, 토탈 영유아용 화장품 매출 약 15%를 차지하고요. 임산부용 화장품 시리즈 매출이 약 13%를 차지하는 코스닥 시가총액 800억 정도가 되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자, 이제 클렌징 사업부는 이제 과거 작년 코로나19 손 세정제 관련된 우리 이슈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이제 영유아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 부분이 우리 과거의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중국의 산화 제한 폐지 관련된 테마주로 과거에 대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인데 2016년도 이후에 우리 4조 회치 이후 한원령이 시행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15년도, 16년도 고가 찍고 지금 바닥권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년 대선이 이제 3월 달로 한 3,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 외교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의 행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교역 가장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2016년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하드 피해주들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하드 피해주들이 내년 대선 이후에 한번 시세 분출할 가능성 높다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상장 중국 주식으로 실적과 기업의 청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오가니스 코스메틱이 지금 뜨거운 테마는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아무도 찾아보지 않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지금 일봉상 작년 코로나19 터지고 바닥 7번째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 650원 부근은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하셨을 때 작년 3월달 600원에서 1,400원까지 100%, 그리고 작년 연말 우리 600원에서 1,000원까지 또 50% 정도, 그리고 작년 또 올해 연초 또다시 한 600원 정도 선에서 800원, 900원, 1,000원 정도까지 또 50% 정도 계속해서 이 650원 부근 혹은 밑으로 빠졌을 때, 분할 매수 진행했을 때, 기간 보유했을 때 계속해서 수십 % 정도의 시세는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 520원, 550원 구간을 손을 잡고 현재가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CI테크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내일의 품 오후 방송에서 자, 우리 CI테크가 대시세 초입의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분석 의견을 남겨드렸는데 2시경 분석 의견 남겨드리고 장 막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우리 CI테크 슈팅 자리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정 구간에서 안경을 벗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지난주 금요일 발발했다. 자, 이 유동성의 유입이, 이 매기의 유입이, 그 매기 유입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시팅 자리의 대시세 초입이라는 분석 의견을 남겨드렸고, 장막판 상한가, 그리고 오늘 시초가 플러스 12에서 16% 정도 추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우리 내일의 붐 방송 보시고 관심 종목 추가하셔가지고 오후에 거래하신 분들은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에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자, 본 종목은 과거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 남북협력기금에 1조 2,690억을 배정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네, 연천 일대 경기도 네, 북방 네, 우리 연천 일대 토지 네, 5만 7천 제곱미터 약 네, 17,000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네,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드렸다시피 강조해드렸다시피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요 장기 입형 라인을 뚫어냈기 때문에 자, 당분간 본 종목은 1,150원, 1,18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추세 이탈이 아니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본 종목은 단기적으로 1,300원, 1,550원 구간까지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좀 분석 의견을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3,950원에서 4,000 정정하겠습니다. 네, 1,390원에서 1,455원까지 아침에 강하게 또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자, 수요일 정도까지 네, 1차적으로는 1,550원 구간을 목표로 추가 행복과 수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우리 CI테크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 경기도 파주에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연천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DMZ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됐는데 자,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서 파주나 연천 부근의 토지를 혹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제2의 CI테크 종목처럼 남북 경협 DMZ 관련주로 좀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선 앞두고 남북 정책 혹은 새로운 대통령이 풀어갈 외교적인 문제에서 북한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이제 정책의 방향성은 좀 바뀌어질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 북부 지역 혹은 강원도 북부 지역의 토지와 이런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 견고하고 기업 가치 준수한데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스윙 중장기 혹은 단기 시세 누려보시면은 제2의 CI테크 종목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한가 미리미리 좀 씨앗 뿌려두시고 거둘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한솔케미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문의해 주셨는데요. 이제 실적 기반해가지고 이 종목은 우상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폭등한 고가이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되는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의 기술적 구간이 저가가 아니라 고가라는 관점에서 매도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 반도체형 정밀화학 제품 그리고 전극 보호용 등의 2차전지 소재 제품과 대지 등의 이제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향후 2023년도까지 정말 꾸준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가가 64,000원이었는데 올해 9월달 39만 원까지 주가가 6배 넘게 지금 단기 폭등 기록하고 지금 좀 우하향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좀 모습이 굉장히 큰 이 종목의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이제 9월 말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진 이후에 고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특별한 이슈와 모멘텀 부각 없이 거래량은 좀 미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지금 31만 원 정도, 30만 9천 원 기준 밑으로 26만 원, 27만 원 구간 이탈 시 비중 조절, 로스컷 대응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주의 이동은 정말 크게 한방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바닥에서 공략하시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본 종목은 6배 폭등하고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관망 혹은 매도 의견 남겨드리면서 제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은 그동안 좀 많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언제쯤 순매수가 들어올지 지켜보는 게 좋지 뭐 배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투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대 하락까지 왔고요. 코스닥은 1.3%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 아주 급락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 자체가 전일자 이 미국 증시, 금요일자의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1.9%대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초반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970포인트 선, 여기 라인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정받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주가 바뀌는 시점은 또 주봉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반에 눌림을 주면서 주봉상 아래 꼬리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한 1,000포인트 선 구간대가 다시 한 번 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완벽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의 흐름, 이 수급적인 흐름 자체는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으로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죠. 선물 쪽에서도 대량의 매도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180원 선, 지금 현재 뭐 이 구간대를 좀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시장은 계속 상방으로 보는데 계속적으로 좀 시장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 시점이라 상승 동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방 흐름 계속해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크게 보시고 위로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일전에 이제 뭐 네이버 한번 다뤘던 적도 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 네이버의 3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7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0억가량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각각 27% 그리고 20%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검색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품질이라든가 플랫폼 효율성 증대와 그리고 PC 성과형 광고 인벤토리 확대 효과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출 상향이 좀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콘텐츠 매출이 글로벌 웹툰 사업의 호조로 60%가량 증가한 부분과 그리고 핀테크 클라우드 매출의 어떤 신규 사업 부분도 높은 성장세를 이뤘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커머스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 사업 확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상반기 40%에서 50%의 성장률을 나타낸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3분기 기준에서는 29%대로 좀 낮아졌고요. 3분기 이커머스 전체 시장이 14%인 점 좀 감안한다면은 시장 성장은 조금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상향을 할 부분은 이제 컨텐츠인데 이 웹툰의 3분기 거래액은 28%가량 증가를 한 반면에 매출 성장이 79%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크로스보더 컨텐츠 확장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는 글로벌 IP의 영상화뿐만 아니라 제페토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의 어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추가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리지널 IP를 활용한 2차 영상 제작물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엔과 그리고 와패드 스튜디오 프로를 좀 활용한 영상화 프로젝트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게임, 오디오, 드라마 이런 쪽에서의 어떤 콘텐츠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의 수익성은 빠르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뭐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회사가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정 매수 구간은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시장의 조정 구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정 매수 구간은 35만 원 선을 두고 위로나 정고점 4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대형주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SK입니다. SK 그룹의 사업 지주 회사죠. 15년도 기준으로 SK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시스템 통합 또는 아웃소싱 등의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빅데이터 사업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자회사로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텔레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SK 머티리얼 등이 있는데 이들 그룹주들, 이 자회사로 있는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평가 바닥권의 영역에 있고요. 또는 신규 상장 이후에 정말 바닥권에서부터 크게 움직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이제 지주사로 큰 뿌리를 이제 내리고 있는 지주사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유, 화학, 통신,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에코플랜트가 그룹의 중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유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성장 동력으로,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구독경제와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변화의 1차적 효과는 각
해당 계열사가 맞겠지만은 결국 모든 가치는 지주사에게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열사 분할에도 이제 지주사의 어떤 배당은 변함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적 기반의 점진적 상승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SK 머티리얼즈의 합병 이슈도 좀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 합병 역시나 자회사를 통한 어떤 직감적 투자의 어떤 확대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첨단 소재, 그린바이오, 그린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디지털 등의 4대 핵심 분야로 ESG 퍼스트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표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룹 내 분산되어 있었던 첨단 소재 포트폴리오를 좀 집중시키고 가지고 있는 글로벌 투자 역량과 조달 능력을 좀 활용을 해서 이 첨단 소재 분야의 성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조직 개편 이후에 주가 상승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해서 25만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목표가 30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대형주 중에서도요.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관점에서 좀 내가 좀 배당도 관심 있고 그리고 지주회사가 중장기 투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SK를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번에도 지주회사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 지주사이자 은행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9,280억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은 좀 상회를 했고 호실적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자이익 증가세가 좀 유지된 가운데 이 판관비랑 그리고 대손 비용이 좀 낮게 유지되면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ROE 11% 이상의 고수익을 좀 실현했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감소와 그리고 매매 평가액 축소로 인해 가지고 비이자 이익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 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은 충당금 환입과 그리고 일회성 영업 외 수익이 영향이 좀 더해지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좀 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 중에 이제 비합배성 환산손 등의 어떤 각종 특이 요건을 제외를 해서 수정 순이익 역시나 9천억대를 좀 상회를 해서 상반기 대비 규모가 증가를 했습니다. 높은 이익 가치성을 좀 바탕으로 고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4분기에는 낮은 상승 흐름으로 수익성 증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은행 업종 내에서는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도 비은행 확대 전략에서 타은행 대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익 체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업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금융지주도 바닥권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벌써부터 지금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시장의 관심을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부터 해서 다시 42,000원에서부터 한 38,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전고점 48,0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 쪽에서는 최근에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조금씩 시장 관심이 쏠렸는데 이 전통적인 은행주 쪽에서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은행주 쪽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 은행주 쪽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는 장 초반 조정이긴 하지만은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은 계속 상방 흐름 바라보시되 지금 현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이것보다는 기존 종목을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메타버스 사업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이 지주회사의 어떤 직간접 투자 활동 확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금융지주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방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자세하게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계속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정책 관련해서 정책주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도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특히 매도세 강하니까 변동성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신문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 첫 번째 월요일장입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